안녕하세요, 엔젤 여러분들. 오늘은 소화기기 기출문제 풀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경향을 우선 파악해 보면 소화성 궤양에 관한 문제 매년 났어요. 그래서 올해도 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덤핑 신드롬도 거의 매년, 20, 21년도에는 안 났지만 거의 매년. 그 다음에 크론하고 궤양성 대장염에 관한 문제, 완전 답인도.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 요거도 14, 15, 19, 20년도 이렇게 났고요. 그 다음에 장로에 관한 간호도 아주 다빈도로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웬일인지 치질에 관한 문제가 또 다빈도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계 암, 또 피지, 식도이완 불능증, 식도암 절제술 후 간호, 위암 진단 검사, 장폐색, 충수염, TPN, 또 위장관 삽관 환자 간호, 뭐 이런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6번까지에 해당하는 것들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화상 경향을 나가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어떤 피지올로지에 대해서 좀 알고 아나토미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죠. 해부 생리에 대해서. 그죠? 우리 위는요. 여러분이 딱 뭐가 나요? 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완전히 폐하 2.0 정도 강산이거든요. 그렇게 강산이 나오면 위가 성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성하단 말이죠. 뭐 때문에? 점액 때문에. 그래서 산과 점액이 잘 이렇게 산이 나오더라도 또 점액이 잘 막아주고 있어요. 코팅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가 멀쩡하게 우리가 잘 견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만약에 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떤 점액 분비가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산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이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우리 위벽의 어떤 세포들의 구성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주세포, 벽세포, 상피세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벽세포는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타민 B12 그죠? 그래서 이게 조혈인자고 그게 위암 같은 거 있어서 위를 절제하면 이게 부족해서 뭐 악성 빈혈이 생긴다. 뭐 이런 거 기억나실 건데요. 어쨌든 주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 펩시노겐이 나와요. 여러분 그 성인에서 노겐이나 아니면 앞에 프리가 붙으면 활성화되기 이전의 물질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펩시노겐이 나와가지고 결국 벽세포에서 염산이 나오고 이거랑 같이 이렇게 플러스 돼서 펩신으로 되거든요. 펩신은 무슨 역할을 하죠? 유미즙으로 분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펩신이 나와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소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상피세포에서 점액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액이 나와서 뭐예요? 소화액으로부터 위세포를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장계에서 창과 방패 생각하시고 산과 점액 생각하시고 주세포, 펩시노겐, 벽세포 여기서 펩신으로 변해가지고 소화가 되고 상피세포에서 점액이 나온다. 그래서 보호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벽세포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아세틸콜린, 가스틴, 히스타민 이런 것들이 벽세포를 자극해서 염산을 분비하게 됩니다. 위에 우리 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너무 염산이 많이 나와서 질병이 생겼을 경우에 아세틸콜린, 가스틴, 히스타민을 억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뒷부분에서 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프로톤 펌프 기억하셔야 되죠. 이게 작동을 해야지 벽세포가 또 염산을 장으로 보내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고 이걸 뭐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산 나오고 그 다음에 산이 나오지만 위가 멀쩡한 것은 또 상피세포에서 점액이 나와서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요. 그래서 둘이가 다 잘 이렇게 점액이 어떤 위의 어떤 위세포를 잘 보호하고 있구나. 근데 그것이 이제 균형이 깨진다거나 너무 넘치거나 이러면 이제 병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2지장계양하고 위궤양이 나와죠. 그죠? 우리 해박적으로 이렇게 위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바로 12지장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위에 어떤 궤양이 생기는 건 얼서죠. 그러니까 어떤 염증을 지나서 이제 얼서가 생긴다는 건 뭐가 파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궤양하고 12지장 궤양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요것에 관한 것
어떤 앞에서 제가 그 피지올로지를 얘기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로 이제 생기는 거죠. 위염을 지나서 이제 궤양까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12지장 궤양하고 위궤양을 소화성 궤양이라고 하는데 조금 약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12지장 요 밑에 생기는 거요. 이거는 남자가 많이 생기고 20에서 25 젊은 사람들 좀 많이 생기고 소화성 궤양의 80%예요. 그러니까 위보다는 12지장이 더 많이 생기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럼 원인이 뭐야 도대체 원인이 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이 균에 의한 감염 그 다음에 엔세이드를 계속 썼을 경우에요. 이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죠. 엔세이드 계속 약물. 그래서 엔세이드 계속 쓰신 분이 어느 날 멜레나가 보인다 그러면 출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서가 지나치면 이제 출혈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졸린과 엘리슨 증후군이라는 거 있거든요. 이거는 가스트린 문제인데 가스트린 아까 뭐라 그랬죠? 염산이나 펩신 분비를 자극하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여기 암이 생겼어. 투머가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한단 말이죠. 가스트린을. 그래가지고 뭐예요? 이게 이제 얼서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가족력도 있고요. 담배 피는 거, 술 먹는 거, 스트레스도 엄청 원인이 돼요. 얼서. 그 다음에 카페인 함유 음료를 많이 먹었을 때 이런 게 원인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거 소화성 궤양 원인 아셔야 돼요. 왜냐면 문제가 났거든요. 났고 엔세이드 기억하시고 추가로 또 아스피린 같은 것도 좀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얼서 그러니까 뭐예요? 인플라메이션, 얼서, 그 다음에 뭐예요? 퍼포레이션, 천공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소는 유문에서 뭐 밑에 정도 이렇게 생기고요. 과도한 산분비가 원인이다. 이거는 과도한 산분비. 염산이 상승을 하고 자 복부 중앙하고 상복부에 타는 데 통증이 있고 이거는 공복식 통증이에요. 공복식 통증. 공복식 통증. 그래서 자다가 깰 정도로 밤중에 많이 아파요. 근데 음식을 먹으면 또 좋아지네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증상. 자, 공복식 통증. 제산제 먹으면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도한 산분비가 어떤 피지올로지의 원인이기 때문에 제산제에 효과가 있고요. 영양 상태는 괜찮아요. 비교적. 그리고 흑색변 멜레나는 뭐예요? 출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흑색변을 볼 수가 있어요. 토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 합병증이 다 출혈, 천공, 뭐 유문 폐쇄 이런 것들 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위궤양은 여기 위 45에서 중년에 좀 많아요. 그러니까 12지장 궤양은 젊은 사람도 많은데 위궤양은 중년. 비슷해요. 남자 여자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 점막, 그러니까 방패 어떤 역할을 못하는 거. 점막 방어 능력 결함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는 좌상복부 등 위쪽 이렇고 이거는 식후 30분에서 1시간 후에 통증은 있는데 음식 먹으면 더 심해져요. 이거는. 자, 위, 음식, 이렇게 이응 같이 기억하세요. 자, 음식에 의해서 더 악화되는 거 제산제 효과 없어요. 이거는 점막 방어 능력 결함이기 때문에 제산제 효과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고 그 다음에 이건 토열이 더 많은 증상으로 나타나고 이 두 가지 합병증이 뭐예요? 얼서 지나쳐서 출혈이 옵니다. 그 다음에 천공 와요. 천공 오면 뭐예요? 페리토라이티스, 복막염으로 진행이 되고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복막염이 있을 경우에 배가 단단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 다음에 폐색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2지장 궤양, 위궤양, 소화성 궤양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라는 거, 원인 어떤 거, 또 증상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념 잡으셨죠? 자, 그럼 약물을 뭐를 할 거예요? 아까 뭐 점막도 그 위궤양 같은 경우는 점막 문제고 그 다음에 12지장 궤양은 염산 문제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위액을 아예 분비하지 못하게 분비 억제제를 쓸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히스타민, 가스트린, 아세틸콜린이 이게 이제 염산을 많이 만들어내는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기량제를 쓰는 거죠. 기량제. 그죠? 그래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하면은 티딘 들어가는 거예요. 라니티딘, 파모티딘 이런 거요. 니자티딘 이런 거. 여러분이 아마 실습하면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잔탁, 펩시드, 엑시드 이런 약들이에요. 자, 뭐예요?
H2 수용체 기량제, 이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기억하세요. 자, 티딘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요. 아까 요거 프로톤 펌프 억제제는 프라졸 들어가요. 프라졸, 오메프라졸, 프리로색 같은 약들이요. 프라졸 들어갑니다. 자, 프라졸, 프로톤이니까 피자 해가지고 프라졸 기억하셔요. 예, 오메프라졸, 프로톤 펌프 억제제, 프라졸, 피 같은 피자로 해가지고 프라졸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아세틸콜린이요. 그거 차단하는 거요. 자, 이런 약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히스타민, 그 다음에 뭐예요? 아세틸콜린, 뭐 이런 것들, 가스트린, 이런 것들이 다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작용을 했잖아요. 그런 거 억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타민은 뭐예요? 라네티딘 들어가요. 아까 티딘 들어가, 티딘. 프로톤, 펌프 억제, 프라졸, 피 같이, 오메프라졸.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 차단제, 이런 것들이 분비를 아예 못하게 하는 약들. 그 다음에 중화시켜주는 약도 있을 겁니다. 제산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요거는 식한, 그죠? 식후 1시간, 3시간 후. 그 다음에 치춤시, 이렇게 복용한다는 거, 식간에 복용한다는 거. 암포젤, 뭐, 마그밀, 뭐, 아니야, 마그네슘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마록스, 미란타, 이런 약들이요. 자, 요런 약들은 제산제, 산을 중화시키는 약이에요. 근데 알루미늄, 이거 암포젤 같은 거 부작용 변비예요. 암포젤. 그 다음에 마그네슘 옥사이드, 요거는 설사입니다. 또 곁들여서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점막 방어벽 보호해주는 거, 이런 약제들을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스타글란딘이 이런 것들이 이제 합성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점막 생성을 자극해서 위산 분비를 억제시켜주는 뭐예요? 수크랄페이트, 요거요. 요거 기억하세요. 사이토텍 이런 거 점막 방어벽 보호해주는 약입니다. 수크랄페이트요. 요거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파이로리 균이 원인이었기 때문에 그 균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쓰겠죠. 그래서 아목사실린 이런 것들, 또 메트로니다졸, 프라질 이런 약들을 쓰게 됩니다. 되셨죠? 자,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피, 프라졸 들어갑니다. 오메프라졸. 그 다음에 산 중화시키는 약들, 그 다음에 점막 방어벽 보호해주는 수크랄페이트, 그 다음에 항생제, 이렇게 약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소화성 궤양을 악화시키는 요인, 뭘까요? 여기서 과도한 스트레스, 공유, 금연, 양념을 덜하면 금주, 과도한 스트레스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흑색변 하면 멜레나, 그러면 뭔가 출혈, 헤모글로빈 수치가 9.0? 12에서 14, 그러니까 14에서 16, 이 정도가 증상인데 이것을 악화시키는 거죠. 벌써 출혈이 되고 있을 정도는 얼서가 굉장히 심해졌다는 얘기거든요. 증상을 악화시키는 거예요. 저염식이, 저섬유식이 증상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을 너희가 알고 있니?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올해국시였는데 여기서는 여러분이 흑색변이 뭔지를 아셔야 되는 거고 헤모글로빈 정상치를 알아야 되는 거였었죠. 그리고 소화성 궤양의 원인을 아는 거였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겠습니까? 엔세이드죠. 엔세이드, 아스피린 이런 거 다 원인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개념을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올해 이런 문제가 났는데 이것이 조금 헷갈렸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자, 그 다음에 12지장 궤양. 이거는 20대부터. 그죠? 이거는 위산이 많이 분비돼서 생긴 거였어요. 그리고 공복시 통증이었어요. 그죠? 구토시의 통증이 완화되는 거는 위궤양. 그죠? 그 다음에 제산제 투여 시 통증이 완화돼요. 시크 30분 후에 통증, 위궤양, 위정막결함, 위궤양, 구토물에 피가 섞여 있다. 자, 요거 제산제 투여 시 통증이 완화된다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12지장 궤양 특징 볼까요? 과도한 위산 분비, 미주신경 억제 시 통증의 감소. 이거 뭡니까? 예, 과도한 위산 분비. 구토 후에 완화되는 거 위궤양이었어요, 여러분. 구토 후에 좋아지는 거 뭐예요? 위궤양. 자, 12지장 궤양은 과도한 위산 분비. 자, 요거 볼까요? 또 토혈, 피를 토했어요. 그 다음에 소외성 궤양 환자,
바이탈 사인이 단 것 같다. 우선적인 중재는 BP가 80에 60이면 많이 떨어졌다. 맥박이 빨라졌네요. 호흡이 빨라지고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뭔가 뭐예요? 출혈이 되고 있고 출혈이 되고 있으면 뭐야? 하이퍼볼레믹 샥? 이거 좀 샥 증상이잖아. 바이탈 사인이. 그죠?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제시를 소화성 궤양이라고 그랬고 토혈이라고 그랬고 이런 제시를 해줬고 바이탈 사인 어떤 샥의 어떤 바이탈 사인을 제시를 해줬거든요. 그럼 가장 먼저 뭐 해줄까요, 여러분? 예, 프루이드를 줘야 되겠죠. 수액을 정맥으로 주입한다. 하이퍼볼레믹 샥인 걸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런 것도 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문제가 점점 이제 심도 있게 출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간단히 뭐 이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제 생각하는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됐고 소화성 궤양을 악화시키는 약물이요. 약물. 자, H2 수용체 기량제,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뭐였었지? 그러니까 티딘 들어가는 거였었고 제산제, 점막보호제, 프로톤 펌프 억제제 다 맞는 약들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엔세이드나 아스피린은 소화성 궤양을 악화시키는 약물입니다. 출혈을 유발시켜요. 자, 그 다음에 간호사가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하면서 이 약은 위산 분비를 감소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라고 설명했다? 답이 있네요. 오메프라졸 여기. 프라졸 들어가는 거 P자 생각하라 그랬죠. 프로톤 펌프 억제제. 그죠? 자, 이런 문제가 19년도에 출제가 되었고요. 뭐 이런 거 프로톤 펌프 억제제 몰라도 여기 중에서 뭐예요? 이거는 뭐 균 죽이는 약이니까 아니고 여기서 뭐 다 이것도 균 죽이는 약이고 다 뭐 오답을 좀 제거하고 나면 오메프라졸밖에 남지를 않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치료, 히스타민 수용체 차단제 뭐였지? 티딘 들어가는 거, 라니티딘, 잔탁 이런 거였죠? 뭐였어요? 염산 분비 억제제는 약이었었죠. 위산을 중화시키는 거에서는 뭐 암포제 뭐 이런 거 있었고 오탄의 펩신 분비 억제, 가스트린 분비 억제, 이거 헬리코박터 감염은 안티 쓰면 될 거고. 자,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차단제, 자, 염산 분비 억제, 티딘 들어가는 거 잔탁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물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술과 담배 오랫동안 했네? 아이고야. 그 다음에 헬리코박터 양성이네? 위궤양. 그래서 통증 NRS 7점. 되게 좀 많이 아프네요. 제산제를 투여해도 증상이 완화되지 않았어요. 간호진단 18년도거든요. 간호진단이 그 국시에서 한 3개 정도 납니다. 그러면 일단 자, 위궤양. 위궤양은 뭐예요? 염산 분비가 과다돼서 생긴 거였어요? 아니었어요. 노노. 점막 문제였어요. 자, 여기 위산 역류에 의한 급성 통증, 그 다음에 위점막 되게 아프잖아. 7점이니까 아픈 거잖아. 급성 통증. 그럼 급성 통증을 이렇게 찾아볼게요. 2개네요. 위산 역류, 노. 자, 위산 역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겠죠. 자, 위점막 손상과 관련된 급성 통증. 이것도 위궤양이 위점막 손상과 관련된 걸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개념을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위궤양, 이거는 점막 문제예요. 점막 토하면 완화되고 중년에 많이 생기고 자, 위궤양. WBC가 22,000이면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태이고 상복부 극심한 통증, 나우지아, 보미팅, 혈압이 떨어지고 맥박이 올라가고 호흡이 증가. 이거는 샥 바이탈. 뭐 다른 거 몰라도 성인간호학에서 이렇게 나오면 보통은 샥 바이탈이에요. 그래서 이렇다. 그러니까 위궤양이 20년 전부터 알았으니까 심한 거란 말이지. WC도 막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를 뭘로 이해할 수 있겠어요? 무슨 복막염? WC가 이렇게 염증이 생겼겠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염증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이탈도 흔들리고 샥 증상도 막 나타나고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MPO 해야 될 거고요. 뭐겠어요? 아이오를 사정한다가 답이 되겠죠. 그죠? 자, 어떻게 이거 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틀린 거 오답 다 지우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풀 때 오답을 지우는 방법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단 IO를 측정한다. 이제 이게 답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소화성 궤양 환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거. 2번은 1차적인 치료는 금식이다. 통증이 있을 때마다 아니지? 소화성 궤양, 과도한 위산 분비 억제하기 위해서 금연한다. 예, 맞겠죠. 금연. 항콜리스 약물 써야지. 그치? 그 다음에 이거 출혈, 폐쇄, 천공, 심한 야간성 통증이 없어도 출혈, 폐쇄, 천공 아니죠. 이런 게 없다면 굳이 입원 치료는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굳이 뭐 소화성 경화 환자에게 뭐 입원 후에 바로 금식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덤핑 신드롬이 아주 자주 나죠. 그죠? 덤핑 신드롬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위에 문제가 있어서 위를 잘라내고 이 소장하고 바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음식물이 그냥 서서히 그냥 절차대로 쭉 위에 가서 식도로 넘어가가지고 연동에 의해서 내려가서 위에서 살이 나와가지고 요미지구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동을 해서 십이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절차를 따라야 되는데 위를 자르니까 그 절차가 무시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물이 그냥 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빌로스 1이고 요거는 빌로스 2거든요. 보통 빌로스 2에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공장하고 연결했을 때요. 위를 더 많이 잘라냈죠. 그죠? 그래서 공장하고 연결했을 때 빌로스 2. 그래서 12지장이나 공장 연결술 빌로스 2 했을 때 주로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는 식사하고 나서 바로 생기는 거 초기 같은 말이고 또 후기에 그러니까 초기는 밥 먹고 바로 5분에서 30분 안에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쭉 내려가니까 이제 그래서 생기는 거고 그래서 뭐 빈맥이나 기립성 저혈압, 어지러움, 식은땀, 홍조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요. 후기에는 이제 밥 먹고 2~3시간 후에 발생을 하는데 이때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고상투성 유미즙이 공장으로 들어가면서 혈당이 이제 갑자기 올라가요. 혈당이 증가하는 거죠. 자, 혈당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막 증가를 하니까 인슐린이 또 막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식후에 2~3시간에 저혈당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한 30분간 지속이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음식물이 들어가니까 혈당이 확 올라가니까 뭐예요? 인슐린이 막 나와. 야, 혈당 올라갔다. 인슐린 나와라. 빨리 혈당 낮춰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저혈당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저혈당 증상 뭐예요? 뭐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30분간 지속되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제 뭐예요? 뭐 오심구토, 뭐 상복부 통증, 꾸르륵거리는 소리, 설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후기에는 이제 저혈당 증상 나타나는 거. 이렇게 기억하세요. 자,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수술 후에 6개월, 1년까지도 계속될 수가 있는데 또 일부 환자는 또 장기간 지속된다고 그래요. 그렇고 자, 이거 간단히 얘기할게요. 음식물이 갑자기 들어가서 생기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간호는 어떻게 할까요? 간호는 조금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 횟수를 늘리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밥 먹고 바로 이렇게 서 있으면 더 쑥 내려가겠죠. 또 물 먹으면 더 쑥 내려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누운 자세요. 누운 자세, 밥 먹고 나서. 식사 시 누운 자세, 식사 후에도 누워있다. 앙와이, 아니면 치기. 그 다음에 식이 기억하세요?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이에요. 저탄수화물. 왜냐면 혈당이 급속히 증가한다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고단백, 저진방, 그러니까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자, 저탄고지입니다. 저탄고지. 자, 덤핑에는 저탄고지. 자, 그래서 식사를 조금씩 나누어 하도록 하고요. 식전 1시간, 식사 시, 식후 2시간까지 수분 섭취 금지. 그러니까 물 같이 먹지 말란 말이에요. 식전 1시간, 식사 시, 식후 2시간까지요. 그 다음에 진정제, 한경련제 이런 거 복용해가지고 위 배출 속도를 늦출 수도 있습니다. 간호 되게 중요해요. 간호 대박템. 예, 중요합니다. 뭐 그렇게 어려울 건 없어요. 쑥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상은 허약, 현기증, 발한, 빈맥, 심계항진, 충만감, 불편감, 나우지아, 설사 뭐 이런 것들 나타나고 예방이 최선이고 소량씩 자주 식사. 자, 중간 정도 지방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중간 정도 지방, 고지방, 고단백. 그러니까 저지방은 아니다. 탄수화물은 제한하고 최소 액체, 매우 뜨겁거나 찬 음식물 제한, 축이 아니면 누워있는 자세, 그 다음에 한콜린제, 한경련제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더불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부분 위 절제술 받은 환자, 서브 가스트렉토미 한 환자가 식후 2시간, 이거는 뭐야? 그러니까 후기 증상이겠네? 어지럼증, 발한, 손떨림, 이거 뭐야? 저혈당 증상. 증상 관리를 위해서 제공할 식사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뭐라 그랬죠? 저탄고지라고 그랬어요. 그죠? 여기 저탄수화물 식사.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개념을 알면 식에 대한 개념 알면은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덤핑 신드롬 부작용이 생긴 환자 식이 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납니다. 고탄수화물 노노, 소금 뭐 상관없고, 저단백 노노, 식사중 물 섭취 노노. 예, 고지방 식이, 여기 고지방 식이. 그래서 자, 저탄수화물, 고단백, 고지방. 저탄수화물, 저탄고지, 저탄고지, 단백질도 고단백, 물을 먹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절제술 받은 환자가 식후 어지럼증, 빈맥, 심계항진, 덤핑 신드롬이네. 옳은 거. 식사 후 앉아있도록 노노. 물을 자주 섭취하도록 노노. 당 당은 녹중대 당을 섭취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식사 후 운동 노노, 누워있으라고 그랬어요. 자, 소량씩 자주 섭취하도록 한다. 자, 이런 식의 문제. 그 다음에 덤핑 신드롬은 대상 간호중재 옳은 거. 식전 1시간, 식후 2~3시간 수분 섭취를 금한다. 맞죠? 저탄수 kum식할 필요 없어요. 예, 소량씩 자주, 식후 좌이 노노. 예. 자, 요거. 그 다음에 위절제술, 어지럼증, 빈맥, 발한, 심계항진, 간호중재로 옳은 거. 고탄수화물 노노. 예, 고염 노노, 저지방 노노, 물 섭취 증가 노노. 예, 앙화이 요거 누워 있도록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개념을 알면 덤핑 신드롬은 식이, 그러니까 빨리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물 먹지 말고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장질환에서 크론병하고 궤양성 대장염 문제가 좀 다빈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구분을 해봤어요. 자, 크론시병은 요거는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입에서부터 저기 끝에까지 아무 데나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만성이고 재발성 질환이다. 요거 20대에 많이 생기고 남자 여자 같아요. 그래서 회장의 원이부 결장에 주로 발생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설사, 지방설사, 악취, 발열, 오심, 구토. 자, RLQ에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경련성 복부 통증, 식후에 악화되고요. 그리고 심한 체중 감소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에서 우리가 걸리게 된다면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이거 뭐 영양분을 흡수를 안 하니까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먹어도 뭐요, 살이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심한 체중 감소가 온다. 크론시병 환자들 보면은 되게 외모도 되게 좀 마르고 좀 이렇게 아파 보여요. 그래서 심한 체중 감소, 빈혈, 고혈 이런 것들이 나타납니다. 합병증으로 장폐색, 협착, 누공, 영양결핍 이런 게 나타납니다. 자, 궤양성 대장염은요, 결장 전체, 결장입니다. 자, 대장이죠. 결장 전체, 콜론, 부종과 전맥. 대장이 붓고 얼서, 이게 파인단 말이죠. 특징으로 하는 염증 세균성 질환입니다. 자, 궤양성 대장염은 대장에 얼서 생기는 거. 자, 크론씨는 저기 입에서부터 저 끝까지 생길 수 있는 거. 그리고 만성 염증성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궤양성 대장염은요, 좀 이렇게 30에서 50세까지 이렇게 잘 걸리고 가족적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 중에 이런 게 있으면 잘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직장 결장 말단 부위, 특히 S상 결장 시그모이드 콜론하고 하행 결장에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디센딩 콜론에 많이 생긴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콜론에 많이 생긴다. 궤양성 대장염. 자, 그리고 질병이 좋아지거나 완화가 반복되고 설사요. 혈행성 설사 기억하세요? 설사, 혈액 피 나오는 설사, 요거 특징입니다. 기억하셔요? 자, 혈행성 설사. 그러니까 간호가 설사를 많이 하니까 항문 간호, 피부 간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LLQ예요. LLQ. 자, 크루시는 RLQ, 여기는 RLQ, 여기는 LLQ. 마찬가지로 발열, 체중 감소, 빈혈, 빈맥 탈수 이런 올 수가 있겠고 합병증으로 천공 출혈, 뭐 거대 결장, 또 직장 결장암이 좀 잘 생길 수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이 두 가지의 어떤 치료는 뭐냐면 일단 설사를 하니까 지사제, 또 스테로이드 제제를 쓸 수 있어요. 염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가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제 요거 쓸 수 있겠고 여기 궤양성 대장염 항생제, 부교감신경 차단제, 또 수술까지 이렇게 치료로 할 수 있겠다. 자, 여러분 아시겠죠? 크론시 대장염 차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특히 증상 같은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간호 어떻게 할까요? 간호는 자극이 없으면서 칼로리, 단백질 잘 먹어야 된단 말이지. 자, 칼로리, 단백질, 무기질이 풍부한 음식. 그 다음에 저자녀식이 비타민 B12 공급. 왜냐면 우리 회장에서 우리 그거 그러니까 벽세포에서 그 내적 인자가 나와가지고 비타민 B12가 이렇게 딱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혈 인자가 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내적 인자 나오고 비타민 B12 회장에서 비타민 B12 나오고 그것이 같이 돼서 이제 조혈 인자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것을 공급해 준다. 자, 저지방, 저섬유예요. 저섬유, 고단백, 고칼로리, 소량씩 자주. 그 다음에 우유하고 유제품은 먹지 마요. 왜냐면 설사 유발하니까. 그 다음에 염증 조절 약물이 있어요. 설퍼살라진 요거. 근데 요거는 엽산 결핍증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엽산을 보충해 줘야 돼요. 자, 염증 조절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만약에 회장을 절제했잖아. 비타민 B12 IM으로 줘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먹는 거 피로로 되면 흡수가 안 되니까요. 회장 절제했을 때, 그죠? 자, 그래서 먹지 말고 근육 주사.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간호 되게 중요합니다. 자, 대장염 환자에게 설파살라진 투약 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 줘야 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엽산 결핍증 온다 그랬으니까 엽산. 자, 설팔라진 이거 염증 치료예요. 자, 염증. 그 다음에 혈액과 점액 섞인 설사, 궤양성 대장염. 네, 간호진단으로 옳은 거 뭘까요? 설사와 관련된 수분 전해질 불균형. 자, 요게 뭐예요? 진단이겠습니다. 자, 크론시병에 비해서 궤양성 대장염의 두드러진 특징 뭐라 그랬지? 혈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궤양성 대장 여기도 또 나오네. 혈변. 그러니까 궤양성 대장염 혈변 기억하세요. 혈변. 자,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 간호진단 뭐 이런 거 나왔는데 위식도 역류 질환 GERD, 이완불능증, 열공탈장 이런 게 있는데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그야말로 위에 산이 식도로 올라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식도하고 위 연결되는 부위가 이게 근육이 잘 이렇게 괄약근의 어떤 조절이 잘 돼야 되는데 이제 조임근요. 그게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생기는 거. 뭐예요? 하부식도 조임근의 부적절한 이완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위식도 역류 질환이에요. 뭐예요? 원인이 노인들, 임신했을 때 뚱뚱한 사람들, 담배 피는 사람들, 고지방 음식, 카페인 섭취, 또 프로게스테론 복용했을 때. 그러니까 저도 지금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거든요. 그거는 뚱뚱해서 그렇다라고 보고, 그러니까 위식도 역류 질환이 보면 그 호흡기계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이거 기관지염 이런 것들을 또 유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거 녹음할 때 왜 그 기침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제가 그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치료를 계속 받고 있죠. 그래서 살도 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좀 덜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비만이 원인이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예, 검사는 바륨 에네마, 그 다음에 24시간 식도 산도 검사 이런 것들. 그러니까 폐하 4 이하로 감소된다라는 거. 증상은 가슴앓이, 연하곤란, 연하통, 역류, 소화불량 이런 것들은 제가 막 가슴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하트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위식도 역류 질환. 진짜 하트에 문제 있는 것처럼 예, 이거 체스트페인이 있어요. 자, 이런 게 있고요. 그럼 치료는 뭐 할까? 제산제 쓸 거고 히스타민 수용체 기량제 뭐였었지? 라니틴 들어가는, 그러니까 티딘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위장 운동 증진제 뭐 쓰겠어요? 콜린제 같은 거. 아니죠. 항콜린제 이런 걸 쓰겠죠. 그죠? 항콜린제 이런 걸 쓰게 될 거고요. 잠깐만요. 다시. 위장 운동 증진제, 항콜린성 제제는 피해라는 거 있습니다. 항콜린성 제제. 그러니까는 항콜린성이라는 것은 뭐예요? 교감신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감신경 제제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소화가 잘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피해라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완불면증은 하부조인근이 정상적으로 이완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는 근데 또 항콜린성 제제를 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간호를 보시면, 자, 소량, 이거 간호가 중요해요. 그래서 소량, 저지방, 고섬유, 수분 섭취 충분히 씹을 것, 지나치게 뜨겁거나 찬 음식, 카페인, 초콜릿, 흡연, 음주 금지. 그 다음에 취침할 때 상체를 올려주고, 자기 전에 두세 시간 전에는 먹지 말고, 또 복압 상승하면 이제 위산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거 제한. 그 다음에 가스 발생하는 거. 그래서 위가 빵빵하게 되면 또 올라가겠지, 위산이. 그래서 이런 것들 행위를 제한해줘라. 그래서 요 간호 꼭 기억해 주세요. 간호. 자, 그러면 위식도 역류병을 가진 대상자의 간호중재로 옳은 거. 식사 후 축이 아니지. 앉아있으라 했잖아. 그치? 수분 섭취도 함께 하고 찬 음식을 먹도록 한다. 빨대, 노노, 꼭조인. 수분 섭취도 함께 같이 하도록 한다. 그럼 위산이 좀 조금 더 이렇게 그대로 올라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식도 이완 불능증 환자 추가 교육이 필요한 거. 보정 속옷을 입는다. 술과 담배를 끊었다. 따뜻한 음식 상체 올리고 잠을 잠다. 좋은 식 자주 먹는다. 보정 속옷 입으면 뭐예요? 복압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더 해롭겠죠. 그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위식도 역류 질환 시 통증의 특성. 위식도 역류 질환. 서 있거나 걸으면 더 심해지나? 제산제 수분 섭취지 악화되나? 또 식후나 앙화의 시 주로 발생한다. 예, 답은 요거겠죠. 그다음 복강 내 압력을 증가시키면 더 심해지죠? 엔티지는 이거는 하트 문제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좋아지지 않아요. 이거는 위식도 역류 질환의 체스트페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위식도 역류 질환 대해서 간호중재로 옳지 않은 거. 복부에 힘을 주지 않는다. 체중 줄인다. 기름지거나 면허식 피한다. 진통제는 아스피린, 수면시 침상물을. 이거겠죠. 그 다음에 수면시 침상머리를 올린 자세를 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역류식도염 환자에 제공되는 간호중재. 정맥으로 수액을 주입한다. 취침 3시간 전에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겠죠. 자, 그 다음에 감소시키기 위한 교육 내용 뭐죠? 자, 고지방? 노. 수면시 앙화에? 노. 예, 넉넉하고 편안한 옷 입. 왜냐면 복압을 조이는 옷을 입으면 복압을 상승시키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니?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루간호에 대한 문제가 또 자주 났죠. 그래서 보면 일단 회장류 수분 선해질 균형, 수분 섭취 증가를 해주시고 비타민. 회장루 하면 비타민 B12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결장루 세척하는 거가 문제가 나는데, 규칙적으로, 그 다음에 장운동 시간을 규칙적으로 하고요. 자, 500에서 100, 1000cc 정도의 세척액, 온도는 체온과 같거나 약간 낮은 온도로, 생리식염수. 그 다음에 환자는 편안한 자세로 변기나 변기 앞에 앉도록 하고, 통 높이 기억하세요? 예, 45에서 60cm요. 튜브 길이 10에서 15cm요. 그 다음에 유분할제를 바른 다음에 부드럽게 스토마로 삽입을 하고 5에서 10분 동안 세척액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 들어가면 이제 잠그고 넣고서 이제 30에서 45분 정도 지나면 이제 배출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개고부주의 청결히하고 씻고 건조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경련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바로 스탑할까요? 예, 그러니까 경련이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 세척할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통간호, 피부간호 주머니 관리해 주시고 식이 볼까요? 고단백, 고탄수화물, 고칼로리, 저잔유식이요. 그러니까 균형 잡힌 식이 수분 섭취 권장해 주라는 거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식이. 자, 그 다음에 냄새 나는 거, 가스 생기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냄새 많이 나는 거 뭐예요? 마늘, 계란, 양파 이런 거. 그 다음에 설사를 유발하는 거, 양배추, 커피.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지는 거, 콩하고 양배추. 양배추는 정말 먹으면 안 되겠어요. 그죠? 예.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개인차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도, 뭐, 이걸 절대 먹지 말아라!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알코올, 카페인 섭취는 제한하시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고지방, 거호, 섬유식이 제한입니다. 장운동을 증진시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기 생기게 하는 거, 흡연, 빨대 사용, 껌 씹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요거 좀 간호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세척액에서는 높이, 그리고 언제 하는지, 그리고 온도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할 때 경련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건지 요거 기억해 주세요. 자, 요거. 자, 장로 환자 식이 문제거든요. 가장 적절한 거 우유, 콩 이런 거, 콩 뭐예요? 가스. 탄산음료, 양파. 냄새도 나고 가스도 생기고 우유, 계란 마찬가지. 양배추, 양파, 노노. 그래서 적당한 건 쌀, 야구르트가 되겠다. 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로 환자 간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병원에서 장로를 무균적으로 세척해준다. 인공 항문 부위는 환자가 서서히 조금씩 볼 수 있도록 한다. 장내 가스를 일으키는 음식 섭취를 제한한다. 인공 항문 주위는 자극을 받지 않도록 미네랄 피부 보호제를 받도록 한다. 그다음 장로와 주머니가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 여러 형태의 기구를 이용한다. 간호로 적절하지 않은 거. 병원에서 장로를 무균적으로 세척한다. 그 다음에 뭐죠? 그렇죠.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미네랄 피부 보호제 바르도록 하고 하고 자, 장로를 무균적으로 세척해 준다. 무균적으로 세척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쵸?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장로 세척관을 좀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였다. 복통 적절한 거 뭐예요? 자, 세척을 잠시 중단하였다가 제거한다. 요게 답일 거고요. 냄새와 가스 형성. 자, 냄새, 가스 형성. 식사 교육 내용은 뭡니까? 식사껌, 노노, 빨대 노노, 가스 생기죠? 그 다음에 양파와 양배추 섭취 제한. 그 다음에 요구르트 시금치 섭취 제한, 계란이나 생선? 아니죠. 냄새 나니까. 자, 그 다음에 퇴원 교육 내용은 수영을 금한다,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달걀, 양파, 아이고, 냄새 나고, 그죠? 빨대를 사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장르배액 주머니는 반 이상 차기 전에 배액한다. 네. 수분 섭취 제한, 빨대 사용하지 말고, 자, 요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치질에 관한 문제거든요. 치질에 관한 문제인데, 여기 치질 수술 후에 수술 부위 통증하고 부종 감소. 이러면 뭐 생각나세요? 예, 좌욕이겠죠. 좌욕. 그 다음에 치질병태 생리. 요거 20년도에 났는데, 이거 1번. 그냥 외우세요. 정맥 부위, 혈관 문제예요. 그러니까 항문 부위의 정맥의 확증 때문에 생기는 거다. 이제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치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는 생활 습관, 오래 앉아 있는 거요. 앉아 있는 거.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치질 발생 가능성이 가장 적은 대상자는 누구인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앉아서, 맞아요. 앉는 거 안 좋아요. 예, 분만. 그 다음에 고섬유식이 최근 치질 수술, 우려성 신부전. 뭐겠어요? 예, 요거죠. 자, 고섬유식이를 섭취하는 여대생. 그러니까 고섬유식이를 섭취하면 변비가 안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이제 요게 답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된다, 된다, 잘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우리 엔젤들은 반드시, 예, 합격할 것입니다. 예. 된다, 된다, 잘 된다. 된다, 된다, 잘 된다. 화이팅입니다.